유한 강사님은 또 역시 코리아와 특별하세요. 중국 성공대학교에서 유학교 과정을 끝내셨고요. 물론 국내에서 포퓰러대학교에서 유학과 관련한 논문을 직접 쓰신 그런 상황이고, 가장 멀리 오신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분과 기쁨을 두 배로 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같이 오셨거든요. 어디 계신가요? 매주 와서 오시는 오늘 강의는 농협대학교 신백훈 교수님께서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 호연직에 관련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원조 명강사에 대해서 특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박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정치인들이요, 싸움을 하면서 공자 같은 소리 하네,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기분이 상하거든요. 왜 정치 싸움 하면서 제가 숭배하는 공자님을 왜 들먹거려요? 말만 번지르하고 혹세무민 선동만 하는 참 나쁜 정치인 때문에 나온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백훈 강사는 유학 공부를 한다는데, 공자 맹자를 배운다는데 뭐 실천하는 게 있는지, 유학을 배워서 인생이 바뀐 게 있는지. 예, 제가 유학을 배워서요, 뽀뽀뽀와 여보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촌이 밭사면 배가 안 아프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한자의 괴력에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뽀뽀뽀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출근할 때 뽀뽀뽀를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요, 농협 지점장을 하던 시절에 유학 한학에 입문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큰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왜? 비아그라 이야기를 했다가요. 비아그라 효과 있나요? 전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 시절에 비아그라를 엄청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한 남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왜? 관뚜껑을 닫으려고 하니까 비아그라 때문에 고추가 불끈 솟아가지고 관뚜껑에 뭐 걸리게 됐다나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어떤 친구가 그 관에 누워있는 그 망자의 귓속말로, 여보게 여보게 저기 자네 큰 마누라 오고 있네. 그냥 고추가 푹 사그라졌다. 저는 그 얘기 해놓고 깔깔깔 웃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웃지만은.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듣고 미소는 지으신 채, 눈은 안광, 카리스마, 즉 레이저 광선으로 저를 보면서, 신백훈 지점자, 유학에 있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하는 거는 자기와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부인, 가족, 부모님에게 먼저 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조근조근 지적의 말씀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얼어붙는다는 표현이 있죠. 제가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반성을 했습니다. 즉 가까이 있는 자기 부인, 가족이 못하면서 어떻게 농협지점장에서 나가가지고 고객에게, 동료에게 잘하고 또 더 나아가 공동체 사회에 잘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뽀뽀라도 실천해야겠다 해서 저와 같이 사는 여자,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제 장인어른 친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출근합니다. 뽀뽀뽀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판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마누라, 이 말 듣고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아이고 서방님 하면서 팍 안겨가지고 뽀뽀를 했을까요? 했다 안 했다?
사실 남자인 저는요, 이런 환양기 있는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을 꽉. 제주도 사투리로 미치셨습니까? 정신이 돌았나요? 그러죠. 근데 수신 제가를 책임진 가장 아닙니까? 물러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뽀뽀뽀 하기 전에는 출근 못합니다.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하기, 시,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익히기를 훈련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자동 뽀뽀뽀가 되죠. 애들이 볼 적에는 뽀뽀, 애들이 안 볼 적에는 뜨거운 키스로 발전합니다. 더 달콤한 키스를 나누기 위해 가지고요, 제가 당시에 하루에 2갑 피우던 담배를 금연을 했습니다. 금연한 지 20년 됐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뽀뽀뽀 했을까요? 못했거든요. 100번 기념관에 같이 나오느라고요. 제가요, 제주도 농협 직원 중에서요, 여보란 소리를 제일 잘합니다. 왜? 엄청 연습을 했거든요. 맨정신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술 한잔 먹으면은 잘 돼요. 또 술 깨면은 또 쑥스러워가지고, 어이, 누구 엄마? 그렇게 하다가 또 술 한잔 먹으면은 부드럽게 여보가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술버릇이 생겼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술만 취하면은 치마만 두른 아무 여자나 보고 여보. 와, 술버릇이 무섭구나.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즉 무슨 얘기냐? 공자님께서는 배운 거 실천을 해라. 지행합일 실천을 강조하신 거죠. 그 다음 논어예요. 전불스프 있지 않습니까? 즉 전함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잘 익혔느냐 반성하라는 그런 의미죠. 제 강사로서의 롤모델은요, 우리 김동길 박사님입니다. 김동길 박사님이 얼마 전에 전불스프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즉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가지고 남에게 강의한 건 아닌지 반성을 하신대요. 아니 세상에 50년 이상이나 교수하시고 강단에 서시고 최소한 5,000번 이상을 강의하신 분께서 반성을 하신다니, 저 같은 강사야 새겨드려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에는 강사 롤모델이 우리 조관일 회장님이었거든요. 그건 술 취한 때 한 소리였습니다. 제가 술 깨가지고 맨정신에 가만히 보니까, 와, 우리 조관일 회장님은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다. 감히. 그래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김동길 교수님이 안 계셔서 말씀이 아니고, 김동길 교수님은 내가 따라잡아야겠다. 왜? 강의 스타일이 도란도란 스타일이거든요. 저하고 취향이 비슷해. 그래서 회장님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촌이 밭에 사서 행복해하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 부자가 많아지면 고마운 일입니다. 즉 유학은 남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철학을 강조하는 게 유학이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강남의 빌딩 부자들이 너무 고마워요. 빌딩 관리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관리 잘한 거를 저는 돈만 내면 가서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 마음대로 이용해도 뭐라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삼성그룹, 아까 우리 김진식 교수 삼성민이죠. 세계적으로 삼성민들이 33만 명이래요. 그 고민하면서 만든 핸드폰, 냉장고, 텔레비, 에어컨, 저는 돈만 내면 사 쓰지 않습니까? 세금 얼마나 많이 내줍니까? 전 감사하다 못해 미안한 생각 들거든요. 정말 우리 이건희 회장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한자의 괴력에 대해서 재미를 붙였습니다.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변침하다가 사고 났다. 바늘침자 길로자. 무슨 바늘길? 즉 망망대해 바다.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중에는 지금 육지에서 같이 노타리. 그러니까 오로지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간다. 와, 이 한자의 조력
표현력, 명확성, 감동되지 않습니까? 피로연, 다 아시다시피 피로연 뭐냐? 자기 생일과 결혼을 알리는 잔치, 그렇잖아요. 해칠 피자는 이해가 돼요. 자기의 뜻을 피력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이슬로자가 왜 나와요? 즉 생각을 해봐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눈에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찬 공기가 결합해서 이슬로 우리 눈에 폭로, 노출이 된다 이겁니다. 즉 갑돌이와 갑순이가 얼레리 꼴레리 연애한대요 하다가 날짜를 잡아서 결혼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갑순이에 대한 소유권 등기권자는 갑돌이다. 그래서 제3자들은 갑순이에 대해서 찝적대거나 자극 걸지 말아라.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다음 생신피로연. 우리 존경하는 조관일 회장님께서는요, 생신피로연 하실 필요 없거든요. 왜? 지금 누가 보든지 간에 50대로 보이잖아요. 그걸 괜히 생신피로연 해가지고 실제 나이 60대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나요? 근데 신백훈이는 생일피로연 해야 됩니다, 저는. 왜? 제가 54년생, 금년 딱 60 환갑이거든요. 제가 생일피로연을 안 하게 되면요, 보이는 나이 70세. 저를 70세로 오해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대학생들에게요, 명심보감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피로연, 신랑 신부 하객들이 결혼식 하느라고 피로해가지고 피로를 푸는 걸로 알았는데, 이슬 노자에 드러나다고 하는 의미를 알고 나서는, 한자가 어렵긴 하지만은, 재밌다. 대박이다. 그래. 짤구. 즉, 말할 것을 잘 짜가지고 말을 하는 선비사, 강사 아닙니까? 우리 조관일 회장님의 명강의 기술 그 책에 보면은 콘텐츠가 중요하다. 콘텐츠가 경쟁력이다. 콘텐츠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말을 하는 거 짜는 거잖아요. 참 우리 조관일 회장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사협회 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를 배우면 국어를 잘한다. 예. 공자님은요, 겸손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명강사입니다. 옹고지신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수리부작. 즉, 공자님께서는 선배님들의 그 학술을 정리, 저술, 콘텐츠만 개발했다 뿐이지 자기가 창작한 거는 없으시다고 겸손해 했거든요. 공자님의 강의 콘텐츠가 어질린 인자 아닙니까? 즉 수제자 안연에게 실체를 강조했죠. 극기복례,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고 예의로 나가라.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 다음 물시어인,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도 바라지 말아라. 멋있지 않습니까? 맹자님의 강의 콘텐츠는 오를 의자입니다. 자, 지금 맹자님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거든요. 여기 생선과 웅장 다 가치가 있지만 부득이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가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2300년 전에도 곰발바닥에 가치가 있었던가 봐요. 제가 웅장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밀수하다가 들켜가지고 증거품으로 압수당한 사진이거든요. 즉 명자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생이 있고 삶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 이게. 부득이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취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유명한 사생취의죠. 생도 소중하지만은 의로움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사생취의, 의로움을 취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저는 어릴 적에요, 단종회사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산문 사육신들이 형리에게 아주 호통을 칩니다. 이놈 형리야, 인주가 식었느니라 더 달구지 못할까? 저거 뭔 소리요? 저런 오기가 있나? 근데요, 제가 유학에 입문해가지고 맹자의 호연지기를 배우고서 이해가 됐습니다. 호연지기, 오르피, 정신적 오르가즘과 회피. 나의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구나.
정신적 충만감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 재작년에 동아일보 이 기사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허문명 기자의 김지아 시인의 인터뷰 기사거든요. 당시에 법정 최후 진술 장면입니다. 유신 시절에 검찰관이 김지아 사형, 사형, 사형. 김지아가 최후 진술하면서 이 XX놈들아 하면서 욕을 고라고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요, 김병곤이란 분의 순서가 됐더래요. 만면에 미소를 먹으면서 침착하게 천천히 법정 가운데로 재판관 앞으로 나갑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아주 왜 이러지지? 존경하는 재판관님, 검찰관님, 감사합니다. 이 한 목숨 백성을 위해서 바치시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김지아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하다니, 사형이라는데, 죽인다는데. 그날 이 법정하는 감동의 도가니였대요.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이렇게 제목을 결론을 냈죠. 우린 죽음을 이겼다. 중국에서요, 대박집과 쪽박집 발 마사지집이 있대요. 대박집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우린 단순한 발 마사지가 아니다. 지구 에너지 창출업이다. 즉 피로해서 힘 빠진 사람들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신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대박집 될 수 있게요. 타이어 뱅크집 사장은요, 검댕이 작업한 근로자들에게 우리는 안전 운행을 책임지는 업이다. 그러니까 사고율이 30% 됐다가 제로 베이스로 떨어졌대요. 만약에 세월호 임직원들에게 우리 강사협회 강사님들이 가가지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국민 행복 창출 도움이라는 가치를 심어줬더라면 사고도 안 났을지, 또 사고가 나더라도 패티바람에 도망가거나 구조된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사란 뭘까요? 저는 강사 섭외를 받는 전화를 딱 받을 때마다 강사료는 얼마나 줄란가? 그렇게 속된 근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를 더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맹강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러는 저를 보고 원조 맹강사, 공자 맹자는 어떤 얘기 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얘기는요,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이 그 다이빙 벨인가 그 엉터리 인터넷 기자 앞에 절규한 거 아닙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 그렇게 가치 없게 살지 마라. 강사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자기 직업의 가치, 인생의 가치, 그리고 우리 인간관의 가치관을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게 강사의 가치관 아니겠는가? 인류를 위한 명강사 공명의 교훈을 요약하면 어질린, 즉 수강생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오를리, 강사의 활동은 항상 올바라야 되고, 일치습 강사의 내공을 쌓기 해가지고 이런 명강사 세미나 앞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을 잘할 것을 다짐을 해봅니다. 공명 따라 강사 9계명. 사실 우리 이거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내경 정말 우리 부회장님, 우리 주영신 사부님, 우리 송미애 사부님, 우리 김묘석 사부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정리했을 뿐이에요. 단 이름을 붙여봤죠. 명실상부, 명강사 이름값을 해라. 또 명강사 표받아 또 까불대다가 바로 추락, 못난이 됨을 조심해라.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잘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 내용에 의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 자료에 넣습니다. 이 메일로다가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께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무슨 선물? 집가짜 법의 보자 가복감입니다. 많이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